9월 24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부양 발언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고 정부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도 악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32%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7%, 0.2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향방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20일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10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영국은 0.59%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47%, 0.75% 하락했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뉴욕에서 가진 강연에서 미국 시장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며 경제 성장이 더 빨라질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정책 위반자들이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미국 제조업 PMI 예비치가 52.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8월 확정치인 53.1은 물론이고 시장 전망치인 54.0에 모두 못 미친 것으로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더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유로존의 9월 복합 PMI 예비치는 52.1을 기록하며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연이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9월 FOMC 결과가 발표된 그 다음 날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도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는 9월 FOMC 후유증이 남아있는 가운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긴 연휴를 마치고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열렸던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19거래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2,000선을 유지하면서 막판은 상승으로 전환해서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국내 증시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세계 전기차 대표주자 테슬라의 신고가 경신 속에 전일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의 질주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슈 점검하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까지 모두 받아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전기차주들이 계속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가 한 7% 가까이 올랐었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전기차 관련주 계속 질주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상당히 네. 좋죠. 좋은 건데 우리가 매달마다 한 번씩 전기차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달에도 그랬었고요. 네. 저번 달에도 그랬었고 뭐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훈풍 속의 랠리라고 조금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꾸준히 전기차에 대한 이슈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오달이죠. 오늘도 달린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은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LG화학,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기차 관련 기업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돌풍의 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이끄는 가장 테마성 재료가 강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전기차가 아닌가. 그렇겠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 SDI가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테슬라가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미국 증시가 이런 급락과 그리고 하락 안에서도 유일하게 올랐던 종목군이 바로 테슬라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게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순환매 장세 중에서도 좀 더 테마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주가 자체는 판매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대평가가 되는 부분이 상당한데요.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지금 2만여 대가 팔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좀 더 유지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다는 거죠. 2분기까지의 가치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환산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5천원, 15만원 그 사이 선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SDI가 유일하게 적자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던 부분이 바로 대형전지 분야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소형전지라는 거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가 일종의 어느 정도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면 가장 고질적으로 애물단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대형전지였는데 그 부분에서 돌파구를 찰 수 있다는 그런 핵심적인 의의 때문에 좀 더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같이 한번 그림 보면서 추가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3단계로 요약을 해서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질 것이다. 그런 도표인데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라운드의 1단계죠.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의 선진국들에게 이제 신차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바로 계약이적인 상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계약이 바로 LED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라운드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유럽 시장이 좀 더 열리면서 시장이 좀 더 크게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선진국들에게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패러다임이 이동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머징 시장으로 다 가면서 다시 한번 더 캐시카우가 상당히 넓혀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만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생각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기차라면 디자인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테슬라 모델 S에 대한 부분인데요. 테슬라가 기업이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만큼 첨단 기업들이 속해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과학적인 부분, IT적인 부분이 상당히 가미가 됐다는 부분을 뜻할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전기차들보다는 상당히 지금은 중형 세단 이상급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항상 역발상 자체가 주가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삼성 SDI와 그리고 현재 LG화학에 대해서 비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은 대형주가 테마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소형주 부품을 공급하는 전기차에 대한 2차전지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안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대감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딱 두 가지는 보셔야 되는데 LG화학과 그리고 삼성 SDI죠. 그 중에서도 좀 더 좋은 것은 삼성 SDI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데 실제 지금까지 유통이 되었던 전기차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대형 2차전지 모델들이 대부분 다 파우치형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은 점점 다른 캔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캔형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삼성 SDI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점유율이 낮게 잡혀 있다가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태고 주가의 추가적인 여력도 좀 더 높게 나타난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이 두 군데도 다 아니죠.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바로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고요. 대신에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도 캔형의 어느 정도 그거 2차 전지를 만들고 있다는 부분은 삼성 SDI가 조금 더 추가적인
양산 체계가 빠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위원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전기차 관련주 많이 강조를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주가는 고평가된 상태이긴 하지만 향후 몇 년간 시장의 성장을 내다본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도 삼성 SDI네요. 네, 삼성 SDI를 한 6번 하는 것 같아요. 예. 삼성 SDI를 꾸준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고평가입니다. 고평가고 말씀을 드렸던 적정 가격은 14만원, 5천원에서 15만원 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까? 바로 2분기에 흑자 전환이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조금 줄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 마진 자체가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군을 공략을 하실 때는 어차피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실적이 나오는 단계까지는 좀 더 테마성 재료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비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담기에는 지금 너무나 리스크가 큰 단계죠. 그래서 어차피 적정 가격까지 생각을 하는 밴드는 지금 25,000원이라는 밴드가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소량으로 조금씩 사시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테마성 재료로 우리가 한 번 더 이용하시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제가 17만 5천원 잡았는데 매수가는 그냥 그 가격대를 그냥 대충 보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하단의 손절가 자체만 15만원 선을 확실하게 조금 더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삼성 SDI 자체가 주가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기대감이 여전히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홀딩을 하실 수 있는 단계고 1차적인 목표가도 20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 잠깐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보시면 우리가 주가에는 항상 맥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하단에 맥점 자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맥점 그리고 14만 5천원대가 마지막 맥점이었는데 이런 맥점을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단 박수권 밴드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가장 큰 주가에 대한 범위 자체가 지금 21만 1,000원이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윗꼬리에 대한 부분은 저항권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 자체 윗꼬리가 끝나는 지점이 19만 5천원에서 2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까지는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주가 여력이 좀 더 생길 수 있겠고 대신에 20만 원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어느 정도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그런 호재거리가 있어야지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당분간은 홀딩하시는 전략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고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은 소량씩 조금씩 매수하시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도 또 강조를 해주시는 종목인데요. 길게 보신다면 소량으로 조금씩 매수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기로 보신다면 1차 목표 가격으로 20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15만 원 손절 가격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권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권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힘이 없었던 전자결제주였는데요. 신세계그룹의 이 진출 소식에 전자결제주가 어제장에서도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 좀 짚어주신다고요? 예, 사실 작년 한 해 전자결제 관련주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또 모바일 결제라든지 전자결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고요. 작년 한 해 모바일 시장에 대한 상승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도 있듯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전자결제 부분의 상승 여력에 대해서 한계를 좀 보이는 시기였는데 예.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신세계그룹이 신세계페이먼츠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자사 내의 어떤 결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업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업체들이 거의 한 80% 정도를 메이저 업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비중에요. 근데 그 부분을 상당히 잠식당할 거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목 보면은 KG 이니시스라든지 KG 모빌리언스 같은 종목들이 급락을 역시 많이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결론적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수익성 모델에서 뭔가 방해 요소가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가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성향을 보인다라면은 수급적으로 악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실제 내용과 상관없이 주가의 흐름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황이 좀처럼 단기간에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과거의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약세가 상당히 좀 지속되거나 아니면 반전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반전 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밀릴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성장성 둔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성장성 둔화가 나올 때는 그 주가의 추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전시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좋겠고요. 당분간은 그러한 관점으로 좀 대응을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어제까지는 매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추격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전이 나왔을 때는 단계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과거 사례를 짚어봤을 때 이러할 경우에는 당분 약세가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 시의 비중 축소하시라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삼성 SDI 9월 16일에 말씀하셨던 종목인데요. 어제 테슬라 효과에 크게 올랐었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상로 전문위원님도 관심 종목으로 삼성 SDI를 들고 오셨는데 두 분 목표가가 같습니다. 20만 원까지는 갈 것이다 였는데 오늘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테슬라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테슬라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국내에서는 별로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있지만은 외국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로 지금 반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평가하기에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할 때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자동차가 이제는 그 기계 장치가 아니라 전자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동작이 배터리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그 상승에 왜 삼성 SDI가 반응을 많이 하고 LG 화학의 반응이 더딘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부분에서 사용하는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 줄여버리면서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차량 가격을요. 근데 그 기존의 배터리를 이제 노트북 같은 배터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병렬 연결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바닥에 까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비나 연구비가 새롭게 더 들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주로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핸드폰 쪽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집중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 테슬라 관련 전기차 관련주들이 시장에 대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삼성 SDI가 역시 수급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형이라든지 소형 관련주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이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략을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종목을 뭐 새삼스럽게 새롭게 고민을 하시기보다도 저번에 시장에서 상승을 강하게 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또 다시 조정 시 공략을 하신다면은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많이 올랐으니까 2차전지 관련주의 다른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수급이라는 건 항상 한번 몰리면 그쪽으로만 계속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종목들, 제3의 종목들을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의 종목이 눌림목을 줄 때를 최대한 공략을 하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삼성 SDI는 제가 이제 16만원, 17만원 선에서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18만 1,000원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제는 매수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쉽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강한 돌파를 시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눌림목을 줄 때도 또 공략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분간은 목표가는 그대로 좀 20만 원 유지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0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앞에 전고점도 한번 넘어서야 되고, 여러 가지 넘어서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AS 받아봤는데요.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림목 공략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관련해서 기존 종목이 올랐을 때 못 올랐던 종목들을 지금 찾기보다는 기존 종목들 눌림목 시에 매수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대부업체에서, 금감원에서 대부업체에 대해서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 추석 연휴 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금호종금입니다. 사실 이름은 금호종금이지만 이미 우리금융그룹에 인수가 돼가지고 새롭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회사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매각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회사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회사가 우리금융에 인수가 되면서 재무제표상의 문제는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또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고 아니면은 또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면서 현금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재무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서 현재로서는 매각 가능성이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좀 급등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저가에서 노림수를 한번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오랫동안 바닥을 옆으로 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가격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 쉽게 오를 수 있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780원에서 785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4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종목으로 금호종금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오랜만에 열렸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코스피가 막판에 상승 전환해서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2% 정도 밀렸습니다. 또다시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삼성전자 때문에 어제 장을 많이 터졌다 이런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이 이제 한 3개월 전을 타임머신을 한번 되돌려 봤을 때 그때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그 장이 제일 안 된다 했던 종목이 사실은 그 건설주였습니다. 건설주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대우건설을 추천했는데요. 건설주들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건설주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났고, 두 번째 이제 전문가들이 안 된다 했던 게 이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조선주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이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그 많은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했던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 주식인데, 자동차 관련 주식이 이제 세 번째로 수익이 많이 났고요. 그 대신 이제 빠진 게 별로 없고 수익이 계속 났던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론은 이 주가란 게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이 주가 상승한다는 게 이제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그래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이제 만약에 주봉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이제 과연 건설주가 얼만큼 올랐느냐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 뭐 건설주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건설주 자체가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꼭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건설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하락폭에 단기 하락폭에 62% 반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는 한번 건설, 조선 그리고 자동차, 특히 자동차주는 저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충분한 수익이 났고 자동차주는 지금 사실 이렇게 오를 이유가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자동차 주식들 그리고 조선 건설주들은 꼭 전량 한번 매도하는 타임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종목들을 악평했던 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전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낙폭과대 대형 우량주가 최고의 수익이다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매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저를 악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시면 포목시에 점락 같은 X가 있는데 같은 한 명이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 뭐 써도 상관없어요.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 자체는 이중 상승을 했습니다. 이중 상승인데요. 이중 상승에 이제 첫 단계 상승에서 조정 근데 2단 상승에서 조정 없이 올랐거든요. 이런 모양은 주가 자체가 빠지면은 3단 하락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정석인데요. 주가 이제 3단 상승 시에는 이제 2단 하락하지만 2단 하락합니다. 그렇지만 그 조정 없이 올랐던 종목은 급락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한번 쉬어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격도의 이격이 굉장히 큰 부분 이런 부분으로 왔을 때 주가 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템포 꼭 쉬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주가가 한절 움직이는데 보통 65일에서 77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62일째인데요. 한절 거의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단기적으로 보통 한 17일 정도 고점 찍는 그런 부분인데 17일에서 26일 고점 찍는 부분인데 그걸로 봐서도 주가 자체가 거의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피봇인데요. 예, 피봇의 부분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뭐 9포인트 끝났지만 2005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달은 지금 이 지수에서 거의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여러분 10월 달에 피봇이 새로 나오면 공격적인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이번 주는 한번 쉬어가는 그런 모양. 이달은 계속 쉬어가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가가 제가 여러분 계속 20을 넘어가더라도 제가 분명히 2005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했고 그때 사실 지금 그 이후에 주가가 미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상승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2005포인트에서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900포인트로 5일2평을 살리는 그런 모양입니다만은 이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이 걸리도록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요즘에 이제 선물 동향을 보시면 선물 한 열흘 놔두고 4조나 5조를 들고 싸움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워밍업을 충분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만기이기 때문에 12월 물 워밍업을 지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상대를 엿보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 자체를 여러분이 공격적인 매수는 꼭 좀 자제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환선이 급등하고 있죠. 전환선 급등이 기준선의 급등과 이제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 되면 이제 일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물론 월화수 정도는 주가 자체가 뭐 급락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이 곧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여러분께서 꼭 좀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 저때 이제 무조건 자제하자가 지금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글로벌 증시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떴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떴는데 글로벌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떴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왜 못 뜨느냐 이러는 분이 있지만 주가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가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상승을 했다.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템포 꼭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5일2평이 지금 핵심이죠. 5일2평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어제 이제 5일2평 죽였다가 이제 3일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는 저는 300일2평까지 한번 다시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 300일2평이 왜 조정이 워낙 없었거든요. 그래서 300일2평까지 특히 최근에 거래 없이 주가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두고두고 휴유증을 한번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일목균형표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가 변곡점 자리인데 이 자리는 분명히 변곡점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가 제가 볼 때는 큰 폭의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 정도에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이 한번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꼭 사고 싶으면 주가의 큰 폭의 하락, 특히 주가가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그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하시기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신용 평균 가격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말하다 제가 선물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라인 매매를 했고 원라인 매매의 접속률이 지금 증권방송 사상 최고의 접속인데 지금 투라인 매매 지난주에 있던 투라인 매매를 녹화 방송을 올려놨습니다. 빨리 투라인 매매를 보시고 이번 주는 3라인 매매에 이제 또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선물 초급으로 하신 분들은 공부를 충분히 하셔라. 그리고 선물 지금 평균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265거든요. 265라는 것은 주가가 상방향도 있지만 반대로 하방향, 저번에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는 굉장히 혼조고요. 주가가 신고가 갱신 때 여러분 주식 판 후 8년 주식이 바닥에서 신고가는 좋지만 고점의 신고가는 팔아가지고 주가 떠봐야 더 얼마 뛰겠습니까? 여러분 현금화에 집중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송촌업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 후반 한번 지수 급락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관심주는 CJ 제일제당입니다. 예. 대주주 지분이 CJ 38%, 국민연금공단 10%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의 종합식품 업체로서 식품, 사료, 의약품 등 다양한 사업 프로젝트를 영위하고 있으며 원재료 수입액이 크고 외환 관련 부채가 많아서
환율과 곡물 가격의 변동에 실적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명공학 부문에도 진출하여 전문 의약품인 순환기 조혈 제제, 소화제, 항생제 등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4,290%로 초우량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7월달부터 대량의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제가 차분히 약 3주 정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27만 7천 원인데요. 이 부분에서 아래 위로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31만 원입니다. 손절가는 26만 4천 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CJ 제일제당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지난 9월 6일에는 CJ도 한번 추천 종목으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 이후 9월 6일 추천한 이후에 답보 상태에 있다가 어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표 가격 12만 원까지 성큼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CJ에 대해서 AS를 해드리겠습니다. CJ그룹의 지주회사로 생명공학, 식품 및 식품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CJ 오쇼핑 등 13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100%로 우량한 회사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그 11만 1,000원대에서 제가 그 매수가를 드렸는데 어제 장중 11만 7,500원 약 7%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이 좀 약세장인데요. 종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렇게 쉽게 날아가는 게 없는데 CJ를 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하다가 결론적으로는 7%가 났습니다. 또 제가 제일 모직과 제일 기획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벌써 제일 모직은 한 1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제일 기획도 보니까 어제 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깁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때 고시 출신의 어떤 분의 그 계좌를 봤는데 한 달 내내 단타를 하셨는데 15% 이상 손실이 났다. 그래서 멋모르고 무조건 단타한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린 종목 잘 보시고 따라 사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저희 문자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전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5년 이하 주식 초보하신 분, 수익이 안 나신 분, 또 직장이나 사업 등으로 바쁘신 분들은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격적인 조건으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식을 같이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자 회원들 분도 아시고 하겠지만 일주일 전부터 제가 제일 바이오라는 종목을 목이 터지도록 무조건 500만 원씩 사고 했는데요. 어제 상한가가 나와서 어제까지 일주일 만에 25% 수익이 나왔고 현재 6% 정도 뛰었는데 오늘까지 30%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원씩 사고 했는데요. 벌써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량주든 뭐 개별주든 어떤 주식이든 종목 추천은 자신 있으니까 저를 믿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장 출발을 28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오늘장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보고요. 앞으로 시장 분위기,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지나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9월 FOMC가 열렸습니다. 양적 완화 유지라는 방침이 나왔던 당일에는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간밤까지 3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날 이센TV 아침 방송이 있어서 좀 일찍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냥 출근하지 말고 어디 조용한 근사한 카페 가서 커피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자, 어제가 절기상으로 추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이제 서서히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도
지금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뭔가 좀 이게 어떻게 좀 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생각보다 더 강해서 여기서 바로 다시 재차 상승 전환할 것 같기도 한 그런 아주 혼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뭐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도 문학작품에서는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해외 등치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다우존스 종합지수는 신고가 행진을 한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 끝낸 뉴욕 증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시피 3일 연속 고점 대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뉴욕 증시도 지난 8월 2일 날 15,658포인트 고점을 실현한 이후 신고가 행진 돌파에 따른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 시장은 돌파를 했죠. 예, 돌파한 이후에 자연적인 눌림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조정 이후에는 재차 상승 전환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독일 시장의 경우도 이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결국은 3선 연임에 성공을 했죠. 자, 영국의 대처 수장 이후 그렇죠? 힘센 가장 강한 여성 지도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 메르켈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함으로써 독일 증시도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행진 후에 독일 증시도 이틀 연속 살짝 눌림목에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견고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던 중국 시장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1차 상승 이후에 선조정을 받고요. 어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면적인 상승장에 돌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증시 동향을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 기간에 FOMC가 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우리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돌아오면은 이제 고생할 거 없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매수 전략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추석 연휴가 끝났어요. FOMC가 결국 끝났죠.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FOMC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를 연기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발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3일 연속 오늘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제가 8월 초에 동그랗게 초록색으로 원을 그려드렸죠. 이게 이제 직전 고점이죠. 이게 15,658포인트입니다. 이번에 15,7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눌림목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당연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견고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제가 목요일 날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죠. 목요일 날은 다시 한번 그렇다면 10월 달에 대한 전망과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목요일 날 다시 가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에 가장 9월 말에 고민이 뭐죠? 9월 말에 과연 이 미국 정부가 예산안 협상을 합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인데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이 공화당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바마 케어 예산을 오바마 케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임시 예산안을 미 하원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미국 예산안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산안이 만약에 난항에서는 축소가 된다면 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금주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목요일에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1차 상승 단기 급등 이후에 3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건 이미 예고된 조정이다. 제가 예고된 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고된 조정 어때요? 이미 예고된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전히 뉴욕 증시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모습을 보면 단기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눌림목 이것은 재차 상승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독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 증시의 모습도 독일 닥스 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야, 이거 신고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닥스 지수도 신고가 행진을 벌였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너무나 견고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에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주봉이나 월봉 차트의 독일 지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것을 보고서 뭐 조정을 받게 더 두려워할 난 자체가 저는 너무 심한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형적인 상승장에서 나오는
초상승량에서 보이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매수 마인드 전략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상해 종합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제가 지난 8월 달에 뉴욕 증시를 포함한 일본 증시, 유럽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때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였죠. 그러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상해 종합지수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자, 상해 종합지수도 추석 연휴 기간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죠. 금주 들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양목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1차 상승 이후에 견고한 눌림목의 과정, 전형적인 바닥 탈출 상승 초기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증시의 동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렇죠.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는, 여전히 해외 증시가 국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 역시 예고된 조정이었다. 걱정할 것 없다 말씀해 주셨고요. 상해 증시 분위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 흐름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시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2000선 부근에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자,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중요하죠. 네. 야, 19일 연속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인 매수 폭격을 국내 시장에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규모가 8조 원을 벌써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 물량을 누가 팔았을까요? 예, 국내 기관 투자가들과 개인 투자가들이 매도 물량이죠. 사실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점은 10종목을 내가 선정했는데 10종목을 다 맞추는 것이 전문가고 5종목밖에 못 맞추면 초보자다. 이게 아닙니다. 전문가나 초보 투자자나 맞추는 그 종목을 맞추는 비율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문가와 초보자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 전문가는 되는 놈에 집중하죠. 선정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하고 간다 싶으면 그대로 그것을 밀고 끝까지 갑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종목을 단서 선택했어요. 조금 수익이 나서 흔들리면 그냥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이익은 작게 손실을 크게 하니까 초보 투자자들은 거기서 평균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국내 증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상승 기조의 마인드가 유지되고 있다. 저는 이번에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 마지막 주에 조정을 받는다면 그 조정은 매수의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은 2000포인트대에서 견고한 물량 소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신고가 행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10월 달에. 그렇다면 이 9월 달에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은 여전히 매수 전략을 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래간만에 제가 월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내 코스피시장 월봉 차트의 모습. 자, 이제 월말이고 이제 다음 주면 10월 달에 시작이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이 월봉입니다. 봉 하나가 한 달을 의미하는. 지금 이 월봉의 모습을 보면 지난 2011년도 중반 이후 9월달 이후부터 주가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근 2년 동안의 장기 횡보 국면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9월달도 양봉입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7, 8, 9, 3개월 연속 양봉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난 상반기 침체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렇게 된다면 이 월봉 패턴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지난 2011년도 4월 27일 날 찍었던 2231포인트의 국내 코스피시장 사상 최고치를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더 관심 갖는 게 뭐냐? 그럼 매수 종목은 뭐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이미 이것도 지난달부터 계속 강조해드렸어요. 지금 가장 강력한 주도주는 중국 수혜주들이죠. 조선, 철강, 화학주들. 바닥에서 보면 지금 한 20%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들 종목들 편입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증시 회복에 따른 수혜주들, 은행, 증권주들, 은행과 증권주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보십시오. 바닥에서 10% 이상 20%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인 종목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서서히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급의 연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 저평가되어 있는 SKC라든지 고려아이너지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이런 폭넓은 종목으로서 업종 대표주를 포함 대형주를 중심한 포트폴리오 주식 매수 전략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9월의 마지막 주 조정이 온다면 매수 기회를 위한 조정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사볼 만한 업종까지 모두 살펴봐 주셨습니다. 10월 전략 목요일 이 시간 통해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모든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